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김종인 대표의 셀프 공천 또 사퇴 논란,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은수미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카 바이러스 첫 환자 확인됐는데요. 질병관리본부 이상원 단장 이어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새벽까지 중앙위원회가 열렸는데요. 네. 의원님도 현장에 계셨죠? 네,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나요? 분위기가 처음엔 좀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 네. 결국은 그 중앙위원회에서 어쨌든 해결책을 내야 된다라는 쪽으로 네. 의견이 이제 모아지면서 사실은 이제 수정안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 초기 분위기와 후기 분위기가 많이 좀 예. 이제 바뀐 것으로 이제 전해지고 예. 있는데요. 이 결국은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순번 문제, 예. 이 김 대표의 몫으로 위임하고 결정하게 예. 결론을 내렸던 거죠? 예. 이유는 뭐였나요? 우선 선거를 앞두고 일단 위기감이 크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촉박해서 이거 뭐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네. 없다라는 촉박함이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당원 당규상 어쨌든 당 대표의 전략을 한 20%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당원 당규상의 조건하고 그다음에 총선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합의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지난 밤에 보니까요. 김종인 대표의 이 지명 몫을 7석으로 했다가 새벽에 보니까 4석으로 또 줄었더라고요. 예, 변화의 이유가 있나요? 예, 이거 당원 당규상에 따르자라는 거였어요. 네네.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의견이 3석으로만 한다였는데 네네. 어쨌든 1명 정도를 더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네. 당원 당규상 안정권을 하면 저희가 15위 정도까지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20%의 전략 공천을 당대표한테 주면 3명이 되죠. 네. 근데 거기에 약간을 더, 1명을 더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당선 안정권을 일단 20위 정도로 보는 방식으로 해석을 좀 확대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 지난 밤 사이에 8시 반에 시작돼서 새벽 3시 반에 끝났다고 하는데요. 네. 중앙위원회를 바라본, 이 치열한 토론을 바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네. 한쪽은 이게 민주주의 아니냐 하는 입장도 많이 봤고요, SNS에서. 또 한쪽은 이게 무슨 상황이냐, 어수선하다, 또 이렇게 이제 질타하는 의견들도 있고 갈렸었는데요. 예. 결국 보면은 이 셀프 공천 논란에서 시작돼서 예. 지금 오늘의 이 상황이 좀 더불어민주당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중시켰다. 이렇게 보세요? 일단 비례가 투표에서 투표를 할 때 그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정당 투표에서는 정의당 쪽으로 가는 사람이 꽤 생기겠다라는 아하. 판단이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하셨군요. 예, 지역 선거에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그건 어쨌든 두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은 의원님 판단으로는 지역은 잘 모르겠고 예. 비례는 조금 악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비례대표가 당 예. 지지율이 중요한데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정의당이나 그 외에 의석이 없는 군소정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겠군요.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오늘 이 김종인 대표가 오후로 미뤄진 비대위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예. 조금 말을 아낀 것 같은데요. 네. 사퇴 논란 가라앉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정당 문화적인 전 충돌의 면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야당의 문화와 여당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다르고요. 그렇죠. 여당의 문화는 내려놓기가 아니라 주기예요. 네. 내가 권력이 있으면 권력을 줘야지.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야당은 끊임없이 버리기, 좀 내려놓기 이런 게 좀 강하거든요. 네. 그 민주적으로 내려놓기. 그러다 보니 이 문화가 충돌한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쥐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다라고 보는 거고 네네. 우리 야당 및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아니 그게 민주주의 그러니까 이 지도자는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이
갈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문화적인 측면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대다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 지금 총선거를 앞두고 있는 야당 의원들은 일단 동합을 원하는 게 맞아요. 네네. 대다수가. 예. 왜냐하면 총선의 목전이기 때문에 네. 아까 중앙위원회도 별로 선택 여지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요.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대표가 내일 사퇴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이 잠시 시간을 두고 내 입장을 다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제 또 발언을 하셨는데 네. 그러면 내일 OX로 보면요. 예. 은 의원님 어떤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세요? 긍정적, 부정적? 저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사퇴는 유보하실 거다라고 판단하지만 네네. 그건 또 모르죠. 왜냐하면 저희 야당 국회의원들도 여당에서 많이 활동하신 분들을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제가 만약에 야당 지도부였다면 판단하기가 좀 더 쉬웠을 텐데 네. 이렇게 여당 지도부로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분을 판단하기는 저로서는 네.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선거 때문에 사퇴는 좀 일정 기간 유보할 가능성이 예, 있다. 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좀 보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야당 문화와 또 이제 예. 김종인 대표가 그동안 여당 문화에 익숙했던 것에 문화적인 차이의 충돌 아니냐 하는 해석도 예. 해주셨는데요. 예, 결국 핵심은 뭐냐면 이 당의 정체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또 새누리당대로 지금 정체성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그래도 은수미 의원님께서는 어찌 보면 비례대표로 비례의원으로 19대에서 활동을 하셨고요. 예. 또 노동 전문가시고요. 예,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에서 예,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잘 맞는 의원으로 지금 이제 꼽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직격탄으로 여쭤보면요. 네, 김종인 대표의 이번에 드러난 권위주의 예. 어찌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이 맞출 수 있을까요? 당 정체성을? 저는 뭐 18대는 제가 잘 모르지만 19대 내내 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은 정체성 혼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노 비노 또 이 뭐 개파로 비춰지는 그럼요. 싸움이 있었던 그러니까 거죠. 굳이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이 들어오셔서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미 그 내부에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좌로 갔다가 우로 갔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정체성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으로 그냥 저는 받아들이고요. 네. 이 정체성 논란을 끝내려면 리더십 문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종인 네. 비대위원장님도 만약 야당 출신 인사였고 그러면 리더십이 어쨌든 보수적인 야당 리더십으로 굳혀졌을 텐데 네. 외부에서 오신 분이다 보니 그럼 어려운 거예요. 혹은 거꾸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20대 그럼 보다 개혁적인 리더십이 서버리면 네. 이 흔들리는 배는 선장이 누군가에 따라서 배의 좌표가 많이 달라지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체성 혼란은 선장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20대의 그 선원들이 우리 의원들이 이제 선원이라서 네. 선원들이 어느 성향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그 중에서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움직이냐, 좌표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네. 보고 있는 거고요. 자, 의원님 노동 전문가시고요. 네.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입성하셨습니다. 네. 이제 이번 총선에선 지역구를 뛰십니다만 네, 그렇게 보면 지금 이번 20대 비례를 바라보면서 네, 좀 당 체질이 많이 바뀐 것 아니냐. 결국은 이제 김종인 대표의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이런 평가인데요. 이 시민사회 단체 인사들이 많이 좀 후순위로 빠지거나 밀려나고 전문가 집단이 전진 배치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반드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네. 물론 이제 순위가 나오는 걸 보긴 봐야 되는데요. 네네. 우리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전략목을 4명을 인정하는 또 다른 조건이 노동, 네. 청년, 전략 지역 이런 경우를 222로 해서 8명을 인정하는 거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순위 투표에서 1위를 하신 김영건 씨 같은 경우는 매우 개혁적인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 1위란 이재정 변호사도 인권 감수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19대보다 더 후퇴했다? 아, 그건 뭐 크게 그렇지는 않다. 동의하지 오히려 않으신다. 비슷하다.
네. 예, 비슷하다. 예,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을 맡고 있는 은수미 의원이었습니다.